아저씨 야구예요. 네, 여러분, 우리가 짧게 치는 거 뭐 끊어친다고 보통 표현하죠. 네네. 그죠? 예. 그런 것과 풀스윙의 차이를 알고 싶다. 떠오르는 거 뭐 짧게 톡 뭐 이제 뭐 하프 스윙 뭐 이 정도로 해갖고 이제 컨택에다 최대한 맞춰서 한다. 네. 그리고 풀스윙은 뭐 장타를 치기 위해서 세게 친다. 뭐 이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어요. 네네. 수비 보다가 이닝 끝나고 들어오면 이래요. 쟤네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뭐 짧게 탁탁 치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네네. 근데- 톡톡 갖다 맞춘다. 네, 톡톡 갖다 네. 맞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반대로 저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.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걸 갖다 맞춘다고 맞추는 걸까?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. 우리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윙으로 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안에서 뭐 짧게 끊어치고 풀 스윙을 하고 이걸 한다? 이게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대신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네. 알고 가면 투수를 굉장히 공략하기 쉽겠죠. 그렇죠. 예. 괴롭힐 수도 괴롭힐 있죠. 수 있죠. 네. 짧게 끊어치기와 풀스윙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다. 네.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그걸 좀 배워가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순간에 짧게 쳐야 되고 어떤 순간에 풀스윙을 해야 될까요? 어떤 순간에 짧게 쳐야 됩니까? 주자 1루, 주자 1, 2루 네. 이런 상황들에서 한 베이스 진루 그렇죠. 진루를 시킬 수 있는 진루타가 필요합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, 그런 거에서는 내 욕심으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팀을 위해 희생하게끔 짧게 간략하게 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. 아, 박빙일 때 그렇죠. 1점, 2점, 2점, 그렇죠. 3점 뭐 요때 그리고 타순으로 따지면 1번, 2번, 9번 뭐 이런 그렇지 이럴 타자들이 때쯤 네, 네, 그렇죠. 맞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스윙이 짧은 스윙이에요? 정확하게 내 공만 딱 칠 수 있게끔 네. 공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. 네. 공을 끝까지 봐야 되고 손목에 임팩트를 강하게 주되 밀어치려고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밀어쳐야 되나? 네, 그렇죠. 아, 그래요. 그럼- 자, 그럼 어떻게 되나요? 그 짧게 잡아야 되나요? 어떻게 뭐 그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세요. 네, 짧게 잡고 말 그대로 짧게 갖다 맞추는 겁니다. 이 그때- 짧게 잡는 거는 어느 정도를 짧게 잡는 거 짧게 잡는다고요? 우선은 짧게 잡는 거의 기준점은 손가락 네. 3개를 오른손으로 먼저 갖다 대고 네. 그 다음 왼손, 그 다음 오른손 가장 짧게 공을 맞추는 스타일 유형의 타자분들이시라면은 2개에서 3개까지를 추천드려요. 그게 손목이 돌아가는 것도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짧게 끊어친다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스윙이 아니고 뭐 이렇게 반 스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윙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여기가 끝이에요. 아, 이렇게 끝까지 안 네, 돌고. 그렇죠. 절대 뒤에를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앞에 뒤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타석 박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. 타자분들은 보통 대부분 다 뒤에서 쓰더라고요. 네. 왜 이렇게 뒤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맞습니다. 네. 보통 평상시에 가운데 섰더라면은 투 스트라이크 때 짧게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바짝 붓대 한 발 앞에서 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. 공의 변화구가 꺾이기 전에 앞에서 짧게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. 아, 맞습니다. 지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사회야구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네. 상대팀 투수가 공이 70km로 날라오든 110km로 날라오든 어디를 날라오든 사람들은 오셔서 맨날 여기를 팝니다. 이렇게 맨 뒤에 서가지고 변화가 가장 심한 정점에 왔을 때 그걸 때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왜 저런 볼에 삼진을 저렇게 당하는 거야?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뒤에서만 치니까요. 맞습니다. 네, 맞죠? 네. 이게 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상황별로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하프 스윙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. 네. 그 하프 스윙 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자, 우선 먼저 짧게 끊어치는 방법은 일단은 짧게 잡으시고요. 타석에 섰을 때 공이 느리다 싶으면 반발에서 한 발 정도 앞에서, 그리고 또 타석 쪽으로 바짝 붙으세요. 왜 그러냐면 투수를 쪼아야 됩니다. 그리고 밀어칠 수 있게, 최대한 밀어칠 수 있게 헤드를 최대한 뒤쪽에서 임팩트를 강하게 주고 팔로 스윙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, 풀 스윙이 넘어가지 않게 앞에서 끊어치는 겁니다. 상체는 짧은데 키킹은 레그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드래그라든지 아니면 노스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을 끝까지 볼 수 있는, 공을 오래 담아 놓을 수 있는 테이크백이 돼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짧게 치는 요령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포인트보다 더 뒤에서 친다는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. 그래야 확실히 라인 선상 쪽이라든지 라이트 쪽으로 확실히 밀어칠 수 있는 그런 타격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.
짧게 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을 하는 건데, 풀스윙이야 뭐 사실 자기 스윙 그냥 하면 되는데 네.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게 어떤 상황일 때 풀스윙을 이제 마음껏 해도 되나요? 자, 우선 풀스윙 같은 경우는 주자 3루 그리고 주자 2, 3루 이런 식으로 언더베이스 앞에 선행 주자를 큰 플레이를 쳐가지고 선행 주자 언더베이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. 그럼 일단 좀 띄우는 타격을 좀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다 재수 좀 홈런 나오는 거고. 그렇죠. 주자 3루에서는 어떻게든 외야 플라이를 보내줘야겠다. 그렇죠, 그렇죠. 프로들도 그 생각을 합니다. 분명히 보시는 프로 선수들도 그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. 아, 나도 그랬는데. 주자 2루, 주자 3루 같은 경우 아, 플라이 멀리 쳐야지. 그 생각은 분명히 할 거고요. 그리고 뭐 주자 1루 아니면 주자 1, 2루 이런 식에서는 짧게 타석에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뜬볼이 나오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걸 좀 알려주셔야겠네요. 네, 그죠?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. 억지로 뜬볼을 너무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가 내야 플라이, 캐치 플라이, 토스 플라이, 뭐 내야선에서 들어오는 뜬볼이 많이들 나올 거예요.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방망이가 무리하게 쳐졌을 때입니다. 뜬공이라는 건요, 그대로 전달시켜서 그 힘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겁니다. 그거를 뜬공을 치려고 억지로 방망이만 떨어뜨려서는 공이 멀리 갈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뜬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. 뜬공을 친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너무 큰 스윙으로 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. 주자 2, 3루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팀배팅식으로 쭉 팔로 스윙으로 보내주는 방식이고요. 만약에 주자 3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욕심 내볼 수가 있죠. 자, 힘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홈런을 조금 만들 수 있게끔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먼저 뜬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, 우선 뜬공을 지금 보내주는 방식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축 다리가 포인트를 앞에 지점까지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. 짧게 치는 유형 타자들은요, 승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. 왜? 손목의 100%가 여기서 밀어치기 때문이죠. 뜬공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포인트를 앞에다 두고 길게 끌고 가세요. 길게 끌고 가고 한 손을 놓으면서 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. 놓는 역할이 뭐냐면요, 중심이 뒤로 쓰러졌을 때 한 손을 놔두면서 내 밸런스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놔두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한 손을 놔뒀을 때 힘을 분산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. 사실 멀리 치시는 거는 제가 비거리를 쳤을 때도 두 손으로 잡았을 때가 더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밸런스가 안 좋고 중심이 치면서 왼쪽에 있는 축이 자꾸 빠지면서 중심이 뒤로 쓰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 손을 놓으면서 밸런스를 안쪽에다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자, 이번에는 내가 조금 욕심이 들어서 플라이볼이긴 하지만 조금 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공격형 플라이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공격적인 배팅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방법은요, 포인트는 똑같이 앞에 2대, 오른쪽에 있는 축 다리를 약간 상황에 따라 조금 눌러주는 느낌에서 퍼올려 주셔야 됩니다. 아까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이를 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U라는 느낌으로 쑥 들어가지만 홈런에 대한 좀 욕심이 생긴다면 포인트를 잡아두고 눌러주면서 띄워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공이 조금 더 살아서 많이 갈 수가 있겠죠. 네, 사실 뭐 공격적으로 올려치고 뭐 내려치고 뭐 이런 거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. 네. 짧게 끊어치기 쉬운 건 아닌데. 그렇죠. 자,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아, 저렇게 뭐 어렵게 야구를 해야 되나 이랬는데, 조금만 이렇게 야구를 보는 눈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황별에서 어떤 작전이 기가 막히게 나왔을 때 네. 승패로 바로 연결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. 그렇죠. 항상 늘상 하던 루틴들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지 못하는 야구를 하는데, 네. 그게 약간 수준 높은 리그 또는 수준 높은 팀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플레이들을 해냅니다. 그렇죠. 그랬을 때 야구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.
타격 기술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타격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,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우측으로 쳐주면 좋겠지. 그런데 그걸 진짜 실제적으로 우측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측으로 갔을 때 그 쾌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을 주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절대 스팸 문자 같은 거 안 가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제발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